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오늘 11.6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초인, 저는 그를 짜라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초인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분의 각 생각이 나는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11.6 네, 월요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죠. 옵티머스 사건을 갖다가 반부패부에 배당한다고 해서 중앙지검에 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조사부로 가서 참 조용히 이렇게 묻혀질 줄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숨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자산 운영 사건과 관련해서 원래는 반부패 수사부에 배당되는 줄 알고 의뢰의 반부패 가져가겠다. 이성윤 지검장이 가져가겠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남부 지검에 배당이 됐는데 그걸 반부패 수사부에 배당되는 줄 알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는데 조사부에 배당됐다고 이렇게 검찰총장이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아주 전문 반부패 수사부에 옵티머스 사건을 맡기려던 자신의 의중하고는 달리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다루는 조사부에 배당된 점을 윤 총장이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가 보낸 거 아니다. 또 갈 때는 반부패 수사부로 가는 걸로 알고 허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빠졌습니다. 이 옵티머스 사건 배당에 대한 국민의힘 전주회의원회 질의에서 보통 이번 옵티머스 사례와 같은 그런 금감원 고발 사건은 거의 서울 남부지검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남부지검에 소위 전문 금융범죄, 증권범죄의 전문 인력들, 검사들이 집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 금융 증권범죄 그 수사단이 설치돼가지고 한 8년 전부터 전문적인 분들이 그 노하우를 축적해놨는데 이 추미애가 장관 들어가지고 그걸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이 금융감독원 이 고발 사건이 남부지검으로 보내진다는 이런 관례를 이제 의미가 없게 되고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한다고 해서 서울지검이 이성윤 지검이죠. 그래서 3차장 산하에 할 거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라 하고 3차장 산하 거기가 반부패부가 있는 데입니다. 그렇게 교통정리를 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조율을 해서 4차장 산하의 조사부의 사건을 배당을 했다. 조사부의 사건이 배당되더라. 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부는 반부패부와 달리 수사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부서 인원을 보충해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비화를 덧붙였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다른 검사를 보충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발언만 내놓은 것은 감정 표현을 최대한 자제한 것 같다고 그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그 특징은 아주 스스로를 자제를 잘한다는 겁니다. 다른 검사를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다른 검사를 보충해서 압수수색하라라는 발언만 내놓은 것은 감정을 굉장히 억제를 한 것이다. 이런
말을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옵티머스 사건은 반부패 수사 2부 배당이 검토되다가 결국 조사 일부로 핑퐁을 쳤습니다. 여권 로비 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 관련 기업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부에서는 이거는 지금 뭔가 여권 로비 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의혹이 제기됐었다, 조성 의혹. 그래서 옵티머스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좀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내부의 의견들이 강력하게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성윤 총장, 서울지검장에게는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입니다. 주요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 안팎에서는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시키기 위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배당 과정에서 꾀를 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언론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이게 이성윤 지검장이 꾀를 부린 거 아닌가라는 그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티머스 사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건 게이트화로 갈 수 있는 성격의, 정말 유사일에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잠긴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선 자금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대선을 한번 치르려면은 돈 얼마 있어야 되느냐? 대선 주자가 현금이 500억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통상적입니다. 선거를 한번 치르려면 자기가 1년 전에 500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상정을 해볼 때, 지금 엄청난 돈이 액수 5천억 무슨 라임 보태가지고 라임 1조 무슨 2조에 가까운 돈, 이런, 여기 옵티머스 5천억 이상, 7천억 8천억 얘기도 있고,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최소 단위가 지금 5천억으로 옵티머스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10분의 1만 있어도 대선을 치를 수 있다. 500억만 개인이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어도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먹고 몇십억 먹고 몇억 먹고 했다고 치더라도 이 돈이, 이 거액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지금 어딘가에 잠자고 웃고 있을 것이다. 누가 이걸 찾아내야 되려면은 특검을 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려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내면적으로 옵티머스 사건이 반부패부에 배당한다고 해서 중앙지검에 보내놨더니 누군가가 조사부로 보내고 진술조서까지 깔아뭉갰다라는 지금 결론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지금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저희가 보면서 말이죠, 느낍니다. 뭔가 이건 큰 무엇이 잠겨 있다. 그리고 거기 옵티머스 사장인가 회장인가 했던 이혁재는 지금 출국 기록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김치 무슨 공장을 한다지 무슨 사업을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옵티머스 이혁재는 여기 정권과 무척 친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와 가까운지는 나중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을 결국 조사부에 배당한 서울지검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게 뜨거운 감자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사건을 알고 조사부로 넘겼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 윤석열 검찰총장 가슴이 많이 찢어진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를 갖다 반부패 수사부에 배당되는 거라고 그래서 글로 맡겨놨더니 조사부로 넘겨지고 그것이 은폐가 되고 또 더더욱이 이 언론에 따르면은 그것이 이 진술까지 전부 다 생략이 되고 했다는 이 말이죠. 이게 참 말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거악척결을 하는 검찰총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거악을 산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이라야 사람이라야 검사라야 검찰총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연적인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정치검사와 비정치검사. 순수검치. 이젠 과거에는 이 검사들이 굉장히 순혈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검사들이 애완견이란 말이 많이 나왔죠. 네. 애완견 검사. 네. 그 애완견 검사가 없어지는 날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암흑시대입니다. 광풍이 멈추지 않고 불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곧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동력에서. 지금 가장 힘든 삭풍에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 속에서 추위, 엄동설한이 지금 우리에게 체감을 하는 그런 국가의 엄동설한입니다. 자, 곧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대한민국, 휘날리는 태극기의 대한민국이 또 한미동맹의 힘, 이것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거도 아닙니다. 한 4, 5년 전에, 3년 전에, 3년 반 전에, 4년 전부터 우리가 그때까지 누려왔던 자유와 평화와 모든 것을 강한 스트롱 대한민국을, 스트롱 코리아를 다시 느끼게 될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